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지중해에 있는 에게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에 있는 섬들 중 6천 개의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인 크레타 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레타 섬은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1만 년 전은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빙하기가 플라이스토세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인 그러니까 그 빙하기가 끝난 간빙기인 홀로세가 시작된 시점이 1만 년 전입니다. 기후가 온화해지면서 농경이나 목축 그러니까 가축 키우는 게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그 크레타 섬의 문명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저쪽 레반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쪽에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 이런 데가 레반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등장을 해서 이 레반트 지역에서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고대 가나안이죠. 이게 시작된 이 레반트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도시인 옐리코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년 전에 등장한 이 도시 옐리코, 성경에서는 이제 예리고 또는 여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이 옐리코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인데 요르단강 서안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는 사해 북쪽, 그다음에 이제 요르단강과 합류되는 지점에 있고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36km 지점에 있습니다. 1967년도 6일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영토로 되어 있는 곳이 세계 최초의 도시인 예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석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는 이제 어떻든 이 레반트에 시작된 그 문명의 시작이 지중해를 건너서 크레타 섬으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고대 문명이 꽃을 피우는데, 여기서는 어떻든 1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되면서 곡물이나 콩을 키우고 소나 염소, 양, 개 이런 것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발달된 문명이 미노아 문명, 미노스 문명이라고도 부르죠. 이 미노스 문명이 발달이 했는데, 이 미노스 문명은 크레타 섬에서 발달됐는데,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는 미노스 왕의 미로 이야기가 있고, 거기서 괴물을 없애고 한 영웅 테세우스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석탑에 갇혔다가 날개를 만들어서 탈출한 다이달로스 이야기, 그다음에 날개를 달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촛능이 녹아서 떨어져 추락해 죽은 다이달로스의 아들인 이카로스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미로스 쪽에 여러 가지 괴물 이야기, 괴물 이야기는 테세우스가 이 괴물을 처치를 하죠. 테세우스가 처치를 하면서 괴물을 이제 없애고 테세우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노아 문명, 미노스 문명, 크레타 문명은 기원전 3600년부터 기원전 110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0년경까지 돼 있죠. 2500년간 지속이 된 게 미노아 문명인데, 기원전 3600년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한 5000년, 6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세계 4대 문명이 나타날 때와 비슷한 때가 미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원전 1160년에 미노아 문명이 망했으니까, 이때는 중국에서는 주나라가 시작된 시점. 그러니까 이 미노아 문명이 있던 시점은 기원전 3600년 전부터니까,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게 기원전 2333년, 이때가 거의 요순시대니까, 요순시대 이전에 중국의 이제 황제, 전설의 시대, 오황제 시대, 아니면 신농시, 이런 아주 옛날 전설상의 시대부터 시작이 돼서부터 중국의 요순 시대, 그다음에 하나라, 그다음에 은나라, 요때까지와 거의 비슷한 시점이 민화 문명,
미노스 문명, 크레타 문명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리스의 청동기 고대 문명이 발달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그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은 결국에는 나중에 기원전 1160년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그 재해 아니면 기아 그다음에 자연 환경 가뭄 이런 것도 있고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아인들에 의해서 멸망되기도 하고 뭐 해서 여러 가지 문명으로 해서 겉은 기원전 1160년에 그 미노아 문명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그리스인들이 이제 계속 거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그 기원전 69년에 로마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로마는 이제 그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로마 제국으로 분리가 되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동로마 제국인 비잔티움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이 이제 그 로마와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게 거의 1200년간 이렇게 해서 로마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2년부터 1204년까지 발생된 4차 십자군 전쟁 때 베네치아가 이 전쟁을 주도를 했는데 이 베네치아가 이 크레타 섬을 지배를 하죠.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이 베네치아 주도하에 움직였는데 그 동로마 제국인 그 콘스탄티노플리스를 함락을 하고 동로마 제국 지배를 하면서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베네치아를 뺏어서 베네치아가 거의 400년, 1200년부터 1202년부터 400년과 1600년대까지 이 크레타 섬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4차 십자군 원정은 목표가 그리스 십자군 기독교의 그 성지인 예루살렘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이집트를 공격을 한 것 목표로 했죠. 하지만은 중간에 뭐 헝가리를 공격을 한다든가 같은 기독교 국가인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또 뭐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고 유린을 한 게 돼 있습니다.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동원된 군력을 볼 것 같으면은 베네치아가 주도로 해서 8,000명과 해군을 댔고 그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참여를 해서 이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4세가 12,000명을 지원을 했죠. 그래서 한 2만 명의 십자군이 출발을 한 거죠. 오토 4세. 그다음에 베네치아에서는 도제 원수죠. 도제인 엘리코 단돌로가 주도를 했고 이에 대응한 비잔틴 제국의 군대는 알렉시우스 3세, 그다음에 알렉시우스 5세 뭐 이런 사람들이 대응을 했는데 한 3만 명의 군대가 투입이 됐지만은 병력상으로는 더 비잔티움 제국이 3만 명, 이쪽에 그 십자군이 2만 명이지만은 전력이 이쪽이 더 강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고 함락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라틴 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임시적으로 멸망을 한 거죠. 한 5, 60년 동안 없어지고 라틴 제국이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네치아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줄을 댄 어떤 그 가상의 황제,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이제 보두옹이라는 사람이 이제 라틴 제국의 초대 황제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크레타 섬이 1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문명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3,600년부터 여기 문명이 시작이 돼서 거의 한 6,000년 전부터 이제 미노아 문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 당시에 그 세계의 4대 문명이 이제 등장을 하죠. 세계 4대 문명이 한 6,000년 전이나 5,000년 전부터 등장을 하는 게 첫 번째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황허강 문명. 세 번에는 이제 인도 쪽의 인더스강 문명.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계 4대 문명이 이제 미노아 문명, 미노스 문명 등장할 때와 거의 비슷하게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각지에 이렇게 중국, 메소포타미아, 인도, 이집트 이렇게 서로 먼 지역들이 서로 그 당시에는 전혀 교류도 안 되고 누가 사는지도 전혀 모르고 교통도 안 됐을 텐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나타날까 생각을 할 경우에
인류나 동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것들은 진화와 발전을 하는데 이 문명도 진화와 발전을 하죠. 이 문명의 진화를 밈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 다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로